누굴 이렇게 마주보고 1대1로 있어 본 지가. 워크숍 같은 데 가서 3초 상대방 눈 쳐다보면서 마음 전하기 이런 거. 그랬구나. 탄압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지하철을 또 못 탔구나. 그랬구나. 오늘은 전달 연말 특집인데요. 그 주 나이를 또 먹었어요. 올해 몇 살이신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인신공격을? 저도 많이 먹었어요. 내일 모레 40입니다. 전 나이를 잘 빼야 돼요. 매번 일일이 빼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려졌어요. 네요. 한국 나이로. 해 바뀌면요? 네. 저랑 동갑이시네요? 생이세요? 반갑다 친구야. 친구인 줄 몰랐네. 근데 저 빠른이에요. 언니. 그럼요. 한국에서 또 빠른 철저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제 사연 다 됐는데 뭐 맞아요. 서로 만나지 않기로 그 친구들과. 전달 애청자인데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출연을 했어요. 성덕이네요. 첫 번째는 재민님과 함께 기사 읽기를 했고 오늘은 우리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정다운 활동가 모시고 2023년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연말 특집 우리는 올 한해 어떻게 살았나 키워드로 보는 2023년 투쟁 정다운 활동가와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장현의 2023년 어둠이 깊어졌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4월 투쟁 슬로건이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였잖아요. 그게 올해였나요? 이게 전장현 활동하면은 그 상반기 거가 거의 작년 일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며칠만 지나면 작년이 진짜 되는 거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뭐 어둠이 진짜 깊어졌네요. 괜히 슬로건을 그렇게 했나? 아니 근데 헤치고 오니까 헤쳐 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 슬로건 잘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한번 키워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빠밤 탄압입니다. 탄압. 올 한 해 우리의 투쟁에서 탄압이 정말 많았는데 비마이너에서 이제 전장현 투쟁 현장을 열심히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 기사 제목이 전장현 새해 첫 지하철 행동 권리 대신 통제 택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이게 올해 첫 취재 기사 제목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기사 제목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다 탑승 금지 11시간째 서울역에서 67분간 16번 무정차 통과 전장현 시청역 탑승 제시도 온몸으로 투쟁 살갗이 찢어지고 연행돼도 평등 열차 타겠다.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탄압이 굉장히 심했는데 올 한 해 가장 기억나는 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또 서울경찰의 이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나요? 탄압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는 것도 그랬고 이제 하태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전장현에 대해서 뭐 보조금 유용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게 뭔가 현역 국회의원이 전장현을 콕 집어서 표적 삼고 가짜 뉴스를 매일 배포하는 걸 쳐다보는데 조금 웃음이 나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렇죠. 그렇게 한참 하다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소리 소문 없이. 그래서 갈라치기가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냥 전장현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불편하다는 시민의 목소리만 많이 들었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하태경 의원의 가짜뉴스에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하태경 의원의 의견에 그렇게 감겨가지고 약간 전장현을 적대시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탁탁 그룹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정말 이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탁 차단이 되고, 그런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자에 의해서 네, 그래서 갈라치기를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한마디로 혹시 표현해 보신다면?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네요. 정말 같은 하씨인 게 부끄럽습니다. 팔을 따졌을 때 제가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근엄하게 혼내야죠. 네 이놈! 예의지를 지킨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또 이후엔 서울시의 행정 자체가 이제 탈설 권리를 또 왜곡하고 그 관련된 제도 조금이나마 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이나마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제도마저도 이제 뭐 싸그리 이제 다 없애거나 역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권리중심 일자리는 거의 일당받고 데모하는 일자리로 낙인화 해가지고 사실상 폐지와 노동자들 해고가 예고돼 있고, 뭐 활동지원 시간 전수조사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 다운님이 어떤 탄압들이 있었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파업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지금 해고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일인가요? 근심이? 아니 그 서울시에서 그 권리중심 일자리는 폐지하고 그 맞춤형 일자리를 이제 새로 만든다고 하면서, 어쨌든 권리중심 일자리는 폐지가 예고되면서 400명 정도 일하시던 이제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분들은 사실상 해고의 위기에 이제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부분 체중증 장애인 분들이시거든요. 원래 이제 권리중심 일자리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정말 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그 노동을 할 기회를 이제 박탈당하고 배제되셨던 분들,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 또 탈색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을 홍보하는 그러한 활동을 그 자신의 직무를 가지고 공공의 그러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걸 홍보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로 이제 그 구성해서 일자리가 시작이 되고 시행이 되었던 건데요. 그것이 집회했다, 그리고 시위했다. 근데 이제 집회했다, 시위했다도 그런데 불법 집회했다, 불법 시위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이 이제 그런 보조금을 받으면서 불법을 했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거의 변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회와 시위는 그 시민이 할 수 있는 헌법에 이제 보장되어 있는 그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실정법으로 오면은 뭐 야외 행사할 때 뭐 하다못해 뭐 싸이가 뭐 시청광장에 와도 광장에 그 신고를 하고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권리를 말하면은 불법이 된다? 거의 이렇게 완전 짜집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를 말했다는 것이 불법이 되어서 네, 이 일자리까지 없어지고, 그 일자리는 또 이분들의 그동안 노동시장에 배제됐던 이분들의 일자리이기도 한데, 그 노동권도 이제 불법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일자리가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을 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퍼져나가서 전국의 뭐 춘천시장님, 뭐 경기도지사님, 뭐 이런 분들의 의지가 있으면 제도화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다운 활동가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서울시가 시위 횟수를 따로 조사를 했어요. 노동자들을 상대로. 그래서 조사표를 보면 캠페인 현황, 시위 현황 이렇게 하면서 총 캠페인 수 중에 시위 수가 몇 번인지 그 비율까지 쓰라고 한 거예요. 너네가 캠페인을 10번 나갔는데 그 중에 시위가 3번이면 30% 이렇게 적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시위 횟수까지 일일이 조사를 해서 결국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하고 도입된 새로운 일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조에 그치는 일자리인데, 제가 보도자료 이런 설명자료 보니까 찜질방 수건 개기, 도서관 책 정리 뭐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일들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좋은 일들이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체중증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체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인데 기존에도 있었던 일자리여서 사실은 차별성이 없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일자리인데, 이거는 이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노동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조 업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가치와 철학이 너무 다른 일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400명이 대거 발생을 하게 되어서 29일 금요일까지 파업 투쟁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이 대량 해고 사태, 실직 사태를 고개를 숙이셨어요, 다운님이. 26일부터 29일까지 파업 투쟁인데요. 사실 지금 권리중심 일자리가 내년도에 폐지가 예고된 거니까 올해는 사업하는 거거든요. 올해 말까지. 네네, 올해는 사업하는 중인데, 사업을 하는 중이니까 지금 이 폐지 전에 이미 7월부터 캠페인 직무를 못 한다고 하면서 캠페인 직무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캠페인을 하지 못하고 네, 권리중심 일자리로 일하고 계셨었는데, 마지막 4일을 앞두고 그 4일의 시간은 이제 파업의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직무가 캠페인 직무 금지돼 있는데 캠페인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파업이다. 그래서 그 기간에 급여도 안 나가고 파업이니까 그렇게 다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서울까요? 오세훈이요? 파업을 하면은 무서울까요? 근데 보통 사용자들은 손해를 끼치는 것만 계산을 하고 별로 안 무서워하지 않나요? 그 손해 죄송합니다. 아니 사용자들 보통 이제 노동 투쟁 보면 사용자들은 우리한테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야겠어, 막 약간 창조 컨설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업을 했을 때 파업으로 인한 뭐 손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막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의 파업 손실은 사회적 손실 발생. 사회적 비용 발생. 오세훈의 앞으로의 정치인으로서 행보의 위기. 심각한 위기죠. 장애 민중의 성토. 이 사람은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중증장애 400명 해고를 저지른 정치인이다. 이런 오명을 그래도 따라다니지 않을까? 악덕 사용자. 우산급식 안 하려고 하다가 시장 그만두게 된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무상급식급의 어떤 이슈를 우리가 남기겠다.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안 주려고 하다가 해고시킨 사람.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파업 투쟁이 아닌 이제 해고 복직 투쟁. 중증 장애인들의 해고 복직 투쟁이 이제 시작이 너무 된다. 멋지다. 근데 이게
그 노조도 파업 조직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저희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100%? 100%가 조직되면 진짜 장난 아니겠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파업도 파업 할 거냐, 총파업 할 거냐 몇 거냐 막 조합원들이 투표하고. 맞아요. 반대한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 있죠.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다른 일자리 갈래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복직 투쟁을 한다. 저는 그것도 엄청난 이 위력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400명이 다 단결하면은 그거는 진짜 세상이 뒤집어질 위력이고, 저는 한 명이 그 끝까지 그 복직 투쟁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한 명의 복직 투쟁자가 있다고 하면은 또 그분과 이제 연대하는 또 시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이제 최중증 장애인 분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서 복직이 될 때까지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그 복직 투쟁 할 때까지 이분들의 해고자들의 생계 기금을 이렇게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있어야 이분들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 네, 기금 너무 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곧 홍보 자료가 나오고. 네. 그래도 의미는 대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안 되면 그러면 우리 그 기금 마련에 이 전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오, 모두 열려 있죠. 와, 전달 시청자 여러분, 해고는 살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런 폭압적인 정치와 그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함께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자 생계기금 모금에 함께 해주세요. 공익 광고 같네요. 누군가가 밀려나는 사회는 모두가 밀려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이었어요. 조금 너무 상투적이었던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여러 집회 현장에서 다양한 노동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권리 중심 일자리 하기 전에 어디서 일하셨는지 이런 거 여쭤보면 많이들 말씀하시는 곳이, 저 많이 들은 곳 중 하나가 공장, 염전도 있었고, 보호작업장, 아니면 그냥 집이나 시설에 있었다, 일 안 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권리중심 일자리 하니까 너무 좋은데, 다들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좋다는 이유 중에 최1순위로 꼽는 이유가 그냥 내 동료들이랑 함께 해서 여기서 관계가 생기는, 박경석 대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 관계 맺는 거잖아요. 여기서 관계 맺고 함께 회식 같은 것도 하고 간식 파티 뭐 이런 것도 하고,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털어놓고 술도 한잔하고, 그냥 진짜 보통의 삶, 평범한 삶, 그런 것들이 장애인을 무시하지 않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직장에서 그게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직장에서는 뭐 그냥 장애인 TO? 그 일 못하는 사람은 낙인이죠. 뭐. 맞아요. 그래서 지금 탄압 키워드로 계속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장현 요즘 시위 피켓 보면은 505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그리고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전담 인력이 50명 맞나요? 50명. 그리고 거주시설 연계사업 전담 인력 해고가 55명. 그래서 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로 또 전담 인력 55명이 해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운님, 거주시설 연계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나 사실 잘 몰라. 아, 그렇군요.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이 투쟁 이슈들이 되게 많고 사실 모르진 않아. 거주시설 연계 사업은 이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지역사회 자리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이분들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는 그것을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말하는 가치이기도 하고 복지가 이제 미래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을 시설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그 자립을 이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거주시설 연계 사업이고요. 타의설을 지원하는 어떤 그 역할로서 이제 배치되어 있는 인력인데 이 예산이 이제 폐지가 된 거죠. 제가 내부 문건을 또 입수를 해가지고 서울시 내부 문건이요? 내부 문건인가? 아무튼 제가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 폐지 사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편향된 탈설 정보 제공으로 지역사회 적응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탈시설 문제 초래. 이게 뭐? 탈시설 문제. 탈시설 문제. 이게 지금 공식 문건에 탈시설 문제를 초래했다. 탈시설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당이에요, 진짜. 우리는 진짜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탈시설을 일으키는 탈시설을 일으키는 정말 악마 집단이 전장에는. 최중증 장애인이 탈시설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 최중증 장애 탈시설 문제 발생. 최중증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다. 부작용인 거죠.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부작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야기돼가지고 거주시설 연계 사업은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들이 그런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달로 줘도 되나? 어차피 잘리는 거 그냥 냅다 줘버리기? 네, 뭐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명분 삼아서 그 사업이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11월 16일 날 프리웰 지원주택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서 서울시가 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에 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뭐라고 외웠어? 고광현 장애인 복지과 과장님 있잖아요. 뭐라고? 저희 자주 만나는. 그날은 지원주택 토론회였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지원주택 질문은 거의 안 나왔어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왜 폐지하느냐, 거주시설 연계사업 왜 폐지하느냐 이걸로 성토가 쏟아졌고 눈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들은 고광현 과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시설 측이랑 자꾸 갈등을 벌이게 되니까 그래서 난감한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다 녹음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왜 폐지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었고 설명도 없었어서 물론 왜 폐지하는지 우리는 짐작으로는 알고 있죠. 탈시설 탄압 기조가 상반기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거 아닐까라고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거주시설 연계 사업을 왜 폐지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고 한겨레 보도인가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에서도 우리는 뭐 탈시설 예산을 더 이렇게 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라는 둥에 설명만 하고 결국 이 예산을 왜 없앴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린 그 50명의 인건비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디로 갔어요?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그러니까요. 다 갔다. 그래서 진짜 고광현 과장님 진짜 웃기는 거예요. 갈등을 벌이시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결국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의 그쪽으로 편향된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근데요, 또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이요? 그 이기수 신부님이 그쵸. 나 말해도 되나 이렇게? 말해. 어차피 뭐 나 사이버 레카드한테 아니야. 사이버 아니 저 있는 사실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봤잖아요, 저.
그 이기수 신부님이 어느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의 지능을 이제 동물에 비유하면서 뭐 이분들은 뭐 코끼리 정도고 이분은 뭐 새 정도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지적 발달장애인 분들의 그런 지능을 이제 동물에 비유하고 그걸 이제 비교를 하고 그분들의 이런 역량들을 막 비교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에 살아야 된다는 결국 그런 논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동물권의 관점에서도 되게 문제고 왜 누가 누구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누군가의 역량을 이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살아갈 권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량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보장해야 될 책임의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비교하고 했던 것들이 되게 문제여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감옥이 아니었다. 동물원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으면 동물원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동물원은 없애야 된다. 그런 인간의 어떤 사리사욕 때문에 누군가를 가두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고 있는데 인간을 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탄압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봤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뭔가 전장현이 주요하게 투쟁하는 이슈와 관련된 사업들을 연달아 폐지시키고 탄압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탄압하는 거는 지금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뭐 보수 정치인과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그냥 거기서 이제 그 권력에 충실하게 일하는 그런 관료 집단들 특히 뭐 기획재정부 이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등한 입장으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약자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오히려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약자가 아니다. 뭐 진정한 약자 아니다. 삐뚤어진 강자다. 이제 이런 표현들 이제 오세훈이 쓰긴 했거든요. 그게 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주체적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애초에 이렇게 다른 등급의 시민으로 보아야지만이 낮은 삶의 질이 유지되어야지만이 복지가 허락될 수 있는 뭔가 이런 그 2등 시민으로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뭔가 목소리가 있고 요구가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어떤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평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를 듣지 않는 것을 또 이제 어떤 시위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또 보조금이 유행했다 막 이런 이제 하태경의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제 엮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이제 무시하고 이제 무정차하고 뭐 그렇게 해버리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죽이는 이제 그런 방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